자, 두 번째,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자, 여기서 일단 진화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이 변해.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겠지. 그지?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라고 한다. 사실 환경의 적응이라는 표현이 몸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사실은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몸의 구조가 점점 바뀌어 가다가 다른 종이 되는 게 이게 진화인 거야, 사실은. 유전자가 바뀌는 거거든. 유전자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생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적응이 몸의 구조. 자, 같은 종이지만 몸의 구조가 바뀐다. 적응. 그리고 진화는, 그지? 종이 변한다. 이런 얘기. 종이 변한다. 다른 종으로 바뀐다.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조금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진화의 결과 진화를 하니까 다른 종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양한 생물의 종이 나타나게 되었다.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진화에 관한 학설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윈이 주장을 했는데 봐봐. 일단 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종인데 사람도 피부색이 다르다, 머리카락이 곱슬한 정도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그지? 요게 자연 선택 과정, 그지?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고 있다. 뭐 변이하고 자연 선택 가지고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과정을 보면 됩니다. 봐봐.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 자, 일단은 과잉 생산과 변이 제목에 일단 줄을 쳐놔야 돼. 얘들이 제목을 묻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지? 제목을, 그지?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진화. 자, 제목을 일단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을 하면 돼. 자, 일단 어떤 특정 환경에서 개체를 되게 많이 나온 거야. 그지? 개체가 많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의 수를 낳았다. 과잉 생산이지. 그지? 많은 수의 자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원래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낳았기 때문에 먹이도 부족하고 어쨌든 공간도 부족하고 막 부족하겠지, 그지? 그러면 싸울 거란 말이야, 얘들이. 동물이니까, 그지? 인간들은 타협을 하겠지만 동물은 타협이 없어. 그래서 이때 태어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는, 그지? 다양한 형질이 있다. 다양한 형질이 있다. 이게 바로 뭐야? 같은 종이야. 같은 종 사이에 있는 다양한 형질의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다른 종이 다른 거는 당연한 건데 같은 종 안에서 이제 다른 거는 변이라고 한다. 이 말이 듣거지. 과잉 생산이 되었는데 그 개체들 사이에는 변이가 있다. 그러니까 자, 너무 많이 태어나서, 그지? 자, 먹이나 서식 공간 또는 배우자 이런 것들을 놓고 경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싸우겠지? 좋아, 싸우는 거야.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야? 힘센 놈이 이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지? 근데 다윈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힘이 세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고 그 자연의 어떤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애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개념으로 간 거야, 이게. 그래서 다양한 변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생존 경쟁, 실제로 임마하고 피 터지게 싸웠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쉽다, 적응하기 어렵다로 구분을 했을 때,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도태돼서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 남은 애들은 적응하기 쉬운 애들이겠지. 맞지? 얘가 강하다라는 개념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 그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애들이 살아남았는데, 얘를 다윈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얘가 바로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은 애들이야. 이런 거거든. 그치?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그지? 집단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자, 지금 이게, 그지?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았다. 요게 바로 자연 선택되었다. 여기, 그지? 여기 앞에 있는데, 요게 자연 선택인 거야. 그치? 자연 선택이고. 그지? 이러한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진화가 일어났다.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었다고?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거를, 그지? 자, 자, 기린의 길이의 변화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자연선택은. 자, 처음에는요, 많은 수, 있지? 많은 수. 과잉 생산입니다. 그지?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을 했는데, 여기에는 목의 길이가 다양하다. 뭐야? 다양하다. 변이지. 같은 종인데 목의 길이가 다양한 거야. 근데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그지? 생존 경쟁을 하겠지. 맞지? 서로 싸운다기보다는, 그지? 자, 먹이가 좀 부족한, 여기는 풀이 있지, 밑에 있는데, 자, 바닥에 있는 풀을 이제 다 먹었어. 풀이 없어. 풀이 없으니까, 요 높은 나무에 있는 것들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높은 가지 위에 있는 풀은요, 목이 긴 애들이 먹고 살았는데요. 목 짧은 애들은, 목도 짧은데, 그지? 먹이까지 못 먹었어. 그지? 그래서 얘들이 다이 한 거야, 다이. 맞지? 그래서 목이 긴 애들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자연 선택이 되진 거야. 맞지? 실제 싸운 건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큰 놈들이 또 있겠죠, 또? 맞지? 여기 살아남은 놈이 또 있어. 살아남은 놈들이 그 사이에서 자손을 또 낳았다고. 자손을 놓으면 이 자손들은 목이 전부 다 긴 애들이냐? 그거는 아니거든. 또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는 거야. 자, 그 중에서 또 목이 짧은 애들은 자, 도태되고요. 목 긴 애들만 남아가지고 커서 어떻게 됐다? 또 자손을 낳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서 목 짧은 애들은 계속 죽어서 자손을 못 남긴 거야.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목 긴 애들만 계속 자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야. 아주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지? 목이 긴 기린의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다. 맞지?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이 변하면 자연 선택받는 놈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나? 달라질 수도 있겠지. 자, 어떤 상황을 보는가 하니까 나무가 됐다 높아가지고 기린이 키가 10m가 됐어. 10m 됐지. 10m
10m가 됐는데 나무들이 다 사라졌네? 다 사라졌네. 자, 그럼 뭐야? 엄청나게 길지. 그치? 짧아. 좀 짧아. 이렇게 됐어. 10m. 이렇게 있어. 근데 요런 애들이 있는데요. 풀이 바닥에밖에 없어. 바닥에밖에 없으면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거를 먹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를 먹기 힘들 만큼 키가 컸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환경이 키 큰 나무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는 키가 작은 애들이 자연 선택받아서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지. 맞지?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자연 선택되어지는 놈들은 달라질 수 있다. 됐지? 그거를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개체들 사이에 변이가 있다 했잖아. 그지? 목이 길이가 서로 달랐다. 근데 이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했고, 또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거야. 이 종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종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책을 썼거든. 그 책에 내용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사실 이제 이때는, 그지? 유전학이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의 원리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얘기다. 지금은 뭐 다 알고 있지.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요거는요, 한 번씩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어떤 건가만 딱 봐라. 라마르크가 이야기한 용불용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고,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용하는 기관은요, 점점 발달하고, 불용,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학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용하면 길어졌다. 그러니까 라마르크는 이제 기린이, 그지? 기린이 목을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목이 계속 길어졌어. 이렇게 설명했거든. 근데 한계가 뭐냐니까, 한계점이, 자, 추성훈 아나? 그거 격투기, 이 귀가 막 이렇잖아. 유도하는 사람들은 귀가 막 이렇게 극수 두껍거든. 그지? 김동현, 그지? 귀가 두껍다고. 귀가 두꺼운데 그 사람의 자손도 귀가 두껍겠나? 아니겠지. 딸이 태어났는데 귀가 이렇게 생기면 이상하지 않겠나, 맞지? 그지? 그러니까 살면서 획득한 형질은, 획득 형질, 살면서 얻어진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거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지? 획득 형질. 살면서 얻어진 형질. 은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 유전에서는, 그지? 유전이 안 됩니다. 왜? 유전자가 바뀌어야만 유전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유전자의 변화 없이 그냥 자신의 어떤 몸 상태가 바뀐 거니까 이런 건 유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맞지? 그래서 용불용설을 나오면요, 요거는 인정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보자. 3번.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이 다윈의 이 진화론 자체는, 그지? 유전 쪽으로만 영향을 줬느냐? 그게 아니고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알겠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자, 과학에서는요,
생명과학의 이론적 생명과학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생물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진화론이 발표된 이후에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생명과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의 유형관계를 파악하게 됐고요. 그 다음 유전학 졸치고 사회생물학, 분자생물학 등 여러 학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줬고요. 또한 과학 말고 사회에도 개인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어. 그 다음 사회나 국가 사이에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요런 거 그지 진화 사회는 됐고요. 제국주의 출현하고 인종차별 그지 식민 지배 정당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었고요. 사회, 문화, 철학 등에도 영향을 주었어. 자본주의, 제국주의 봐봐. 일제들이지, 일제. 나치, 이런 애들 있잖아. 자기들이 최고야.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했잖아. 그지? 그거를, 이게 자연 선택설을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종이 살아남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나치 독일인들은 순수 혈통인 독일인들이 다른 인종들보다는 우수하니까 당연히 우리 종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럼 자기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킨 거라고 그런 걸로. 완전히 좀 아니지 않나? 맞지? 그치? 인종차별 이런 것들도 정당화 시킨 거라고. 그치? 사회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체크 개념 확인 문제 봅니다.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화한다. 그걸요, 여기서는 진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윈의 자연선택설은요, 생물의 진화를 과잉 생산, 일단 많이 만들었는데 개들 사이에는 뭐가 변이가 있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너무 많아서 서로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했겠지. 경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바로 뭐야?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거다. 자연 선택. 그래서 얘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진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지? 그리고 얘들은 자본주의, 사회 진화론 이런 것들 영향을 줬다. 그 다음 1번 생물의 진화 OX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맞습니다. 단기간에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 그 다음에 진화의 결과 생물종이 새로운 종이 나왔으니까 단순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 변이가 없는 집단에서 진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변이가 없으면 모든 개체들이 똑같은 기린을 따지면 키가 다 똑같아.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나무는 못 먹으면 같이 다 못 먹잖아. 그지? 한꺼번에 죽는 거기 때문에 진화가 더 일어날 수 없으면 변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 같은 종의 개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모두 똑같다. 야, 똑같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놈이 없다고. 맞지? 그 다음 항상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한다. 우수한 형질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키가 큰 놈이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환경이 다르게 변하면 작은 놈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2번 어떤 진화설에 따른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변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았다. 자연 선택. 그래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주장한 이에 해당하는 진화설과 사람 자연 선택설 다윈 됐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다.
그 다음 3번 다윈의 자연선택설. 자, 과잉 생산과 변이 1번입니다. 1번 첫 번째. 맞지? 이건 너무 과잉 생산하니까 그지? 생존 경쟁이 일어나겠지. 거기서 살아남는 게 자연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다 보니까 진화가 일어났어. 다 가라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생물종이 변한다고 믿던 당시 사람들에게 생물종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지. 자연선택. 그지? 그래서 진화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안 변한다고 했다가 변하는 걸로 믿게 되었지. 그 다음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발달 됩니다. 맞지? 됩니다. 사회나 국가 사이의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회 진화론 이런 것들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변이. 자, 변이 봐봐. 변이는 같은 종 다른 종. 같은 종에서 맞지? 같은 종인데 어떤 여러 가지 꼬라지의 차이, 형질의 차이다. 형질의 차이.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근데 얘는요, 유전이 되는 유전적 변이가 있고 유전이 안 되는 비유전적 변이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봐봐. 자, 유전적 변이, 즉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야. 중3 때 그거 배웠지? 생식세포 분열. 맞지? 그지? 체세포에서 생식세포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부모의 일부 유전자, 즉 일부 염색체 반만 갖고 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반과 이 반이 섞여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랬을 때, 그지? 그 유전 정보를 어떤 거를 넘겨받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가 달라지면 개체 자체가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유전적 변이는요, 유전자가 다르면 그 유전자를 그 다음 때로 물려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요래. 그지?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얘는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이 된다.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바로 진화의 원동이야. 유전적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얘기야. 유전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앵무새의 깃털,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요게 깃털이 다른 게 유전자가 달라서 깃털 색깔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파란 앵무새 리오 봤나? 못 봤어? 비유전적 변이. 이거는 그냥 환경 변화. 야, 얘는 환경 변화, 환경의 영향이야. 유전 안 돼. 자, 어떤 거 훈련으로 단련된 근육은 그지? 근육이 발달했다. 이거는 근육이 발달해도 지만 근육 발달하는 거지. 자, 자손들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요거 카렌족 있지? 목뼈가 있는데 여기에 링을 계속 끼워가지고 목뼈가 이렇게 뼈가 있으면 링을 끼워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 근데 얘들 자손들은 목이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링을 끼워가지고 목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때부터 이제 조금 한 개씩 끼워가는 거지. 근데 이게 미의 기준이었대. 이 종족은 이게 목 긴 사람이 예쁜 사람이다. 얼마나 힘들겠노, 맞지? 링 빼면 이 목이 꺾여. 이렇게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되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지? 위험해.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이게 비유전적 변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진화의 원동력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것, 유전적 변이. 자, 원래는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어. 돌연변이. 맞지?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사람의 돌연변이가 어떤 게 있는 줄 아나? 육손이 봤어. 여기 손가락 한 개 더 있어. 쫓겨나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가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 그 다음에 언청이라고 해가지고 입천장 여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째져 있는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탤런트 중에도 이렇게 이제 수술한 흔적이 있는 탤런트가 있어. 그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는 다 멀쩡한데 갑자기 어떤 유전자가 갑자기 변하면서, 그지? 자,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부모의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 이게. 그지?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져서 얘는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유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유전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붉은색 유전자를 가진 딱정벌레, 붉은색 딱정벌레만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떠한 이유에서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이런 딱정벌레가 생긴 거야. 근데 초록색 딱정벌레는 어떤 새끼를 낳을 수 있어? 또 초록색을 낳을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이제 종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집단의 유전적인 변이가 다양해졌어. 요게 하나의 집단인데 붉은색 유전자만 있다가 붉은색과 초록색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해진 거지. 자,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 유성생식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다. 야, 유성생식이 뭐겠노? 유성생식이란요, 생식세포의 수정이지. 유성생식은 생식세포의 수정이야. 자, 수정에 의해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즉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자손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다. 근데 정자에서 그지 부의 염색체 일부 절반을 갖고 왔고, 난자를 만들 때 모의 유전자 절반을 갖고 왔지. 이게 섞였잖아, 그지? 섞였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진 거야.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얘들이 무작위로 수정해서 형질이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야. 나중에 생명과학을 하겠지만, 그지? 만약에 염색체 배웠지? 염색체가 한 쌍만 있어. 한 쌍만 있으면 얘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면, 그지? 자, 한 쌍이 생식세포를 만들면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 얘 아니면 얘가 되겠지. 자, 만약에 두 쌍이면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두 쌍이야, 두 쌍. 두 쌍이면 파란 거 중에 한 개하고 빨간 것 중에 한 개니까, 자, 두 개 중에 한 개.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확률이 있겠지. 또 빨간 것 중에서도 얘하고 얘는 유전 정보가 다르거든. 그래서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고, 즉 여기는 2의 2승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얘들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총 몇 쌍이 있어? 23쌍이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유전자 조합은요 2의 23승가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엄청나게 다양한 생식세포들 중에 특정한, 그지? 불특정, 아무거나, 무작위로, 그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한다, 이런 얘기다. 그치? 그래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다. 자, 흰색 털, 갈색 털, 부모 사이에서 얼룩무늬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흰색 유전자, 흰색 털 유전자 한 개 하고요. 자, 여기 갈색 털 유전자가 이렇게 섞이니까 오, 뭐가 나왔어? 그지? 얼룩무늬 이렇게 나온 거라고. 알겠지? 요런 형태로 계속 유전자가 섞이면서, 그지?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요.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해진다.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됐나? 그지? 자, 요 옆에 나와 있는 2의 23선까지 사람입니다. 사람. 그지? 사람. 그리고 요거 생물의 진화. 자,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체의 진화 아닙니다. 한 개체의 진화 요거 아니고요. 누구의 진화? 집단의, 그지? 집단 수준. 진화는 집단 수준. 집단 내에서 특정 유전을 가진 개체 비율이 변한다. 그지? 집단의 유전자 변화다 이 말이에요. 집단의 유전자 변화. 변한다. 하나의 개체만 바뀌는 거는 이건 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지? 돌연변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사람이 다 눈이 두 개야. 그지? 맞지? 근데 갑자기 눈이 여기 한 개 더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 돌연변이야. 그러면 자, 사람의 눈은 세 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겠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사람이 막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이 전부 다 눈이 세 개야. 그러면 사람의 눈은 두 개인 종족도 있고요, 세 개인 종족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집단 전체에서 어떤 유전자가 많이 변하면, 그러면 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체의 변화가 아니고요, 집단 전체의 변화가 바로 진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지. 이것도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진화의 원동력은 유전적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다 라는 거 있지. 그치? 이것도 줄쳐놓고요. 자, 일단 여기서 C,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손을 남기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했고요. 그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종류에 대해서, 자, 일단 제목에 다 줄칩니다. 핀치 부리의 자연선택. 자, 출제 비율 상당히 없습니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선택. 그리고 세 번째,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선택. 자,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한 번은 이거 제목, 자, 자연선택의 예를 적으시오 하는 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자,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같은 종. 처음에는요, 다양한 변이가 있지만 같은 종이었어요. 알겠지? 같은 종인 핀치새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있죠. 핀치새야. 그지? 핀치새가 갈라파고스 제도 또는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보면 돼. 섬이 됐다 마는 거야. 근데 똑같은 종이, 자, 여기에 각 섬에 이주를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엔 같은 종이었어, 그지? 그런데 섬마다 환경이 다 다르겠지. 자, 섬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지? 각 섬에서 서로 다른 어떤 변이를 가진 핀치들이 자연 선택이 되었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핀치의 종류가 달라졌다. 종이 변했다. 맞지? 종이 변했다. 이게 바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얘기거든. 자, 여기 보면 봐봐라. 여기
이 학생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한 번씩 있더란 말이야. 이게 수업을 해보면. 자, 핀치야. 맞지? 핀치인데 얘가 지금 부리 모양이 다르다고. 맞지? 다르다고. 이 다른 애들은 처음에 인마들은 같은 종이었을까? 다른 종이었을까? 이게 같은 종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처음에는요, 그지? 같은 종이지만 어떻다? 변이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리 모양이 다 다른 애들이야. 그지? 자, 다른 애들인데 얘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선인장이 많은 섬으로 갔어. 또는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으로 갔어. 많은 섬으로 갔는데 얘들 6종이 다 같이 갔단 말이야. 같이 갔는데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요, 선인장 가시 때문에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선인장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도태가 되었다 이 말이지. 맞지? 그래서 자, 이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결국에는 그지 뾰족하고 긴 부리를 가진 핀치 종만 남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섬에는 요러한 종으로 진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은 이 씨앗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자, 요게 됐고 요게 됐고 그러면 여기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이 핀치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그지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이 핀치는 서로 다른 종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핀치 부리 자연 선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요거 이 그림을 딱 놔둬놓으면요, 얘가 그지 서로 다른 종인 줄 알아.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는데 변이가 있는 상태다. 여러분, 그지? 그래서 각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달랐고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그지 서로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종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14종의 핀치가 살고 있다. 처음에는 부리가 달라도 같은 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른 종이 됐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각 섬에 나누어져서 있던, 즉 자연 선택되지 이 서로 다른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있잖아, 그지? 얘들을 각 섬에 있던 애들을 한꺼번에 다 모은 거야. 모아가지고 딱 한 곳에 놔둬놨더니 서로 교배를 하지 않는 거지. 교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종이 됐다는 거야. 종이 다르면 그지? 그 사이에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가 없잖아. 맞지? 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방, 이것도 이제 미래인 교과서에만 나와요.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거는 나방은 그지? 공업암화라는 말이 있는데, 공업암화, 이거는 뭐냐니까, 자, 깨끗할 때는요, 그지? 공기가 깨끗할 때는 나무 줄기가 밝은 색을 띈다고. 나무 줄기가 밝은 색을 띠기 때문에, 그지? 밝은 색 흰 나방하고 검은 나방 중에서 어느 개체수가 더 많은가 하니까 흰 나방의 개체수가 더 많아요. 왜? 나무 줄기가 밝기 때문에 검은 나방이 새의 눈에 잘 띄겠지. 그러니까 얘들이 많이 잡혀 먹힌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에서는 흰 나방이 자연 선택받은 거고, 그런데 그지 이 공업암화 해가지고 공업이 발달하면서 그지 오염이 많이 됐잖아. 공기 오염이 많이 되니까 나무 줄기 자체가 시커매진 거야. 시커매지다 보니까 흰 나방이 많이 먹혔겠지. 그래서 검은 나방이 자연 선택되어지는 거다. 뭐 요런 것들도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그지? 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그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는요,
자, 정상적인 일반 지역에서는 그지? 정상인하고 남모양 적혈구 자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지? 정상적인 사람이 자연 선택되어진 거야. 남모양 적혈구라고 하는 거는 봐봐. 정상 적혈구는 이런 모양인데 남모양은 뾰족하게 생겼지. 이 적혈구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헤모글로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 이 헤모글로빈이 주변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산소가 필요한 곳에 가서 산소 운반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얘가 산소를 운반하는 거야. 근데 유전자의 어떤 변화 때문에 적혈구 모양이 남 모양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헤모글로빈 부분이 없지. 그러니까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또한 이 적혈구 자체가 그지 뾰족뾰족하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 혈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지 뭐 가다가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꽉 채우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그지? 이런 곳에, 자, 이쪽으로 간다 치는 거야. 이쪽으로 갈 때, 요런 거에 이제 끼는 거야. 끼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세혈관을 막아서, 그지? 요렇게 혈액 흐름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생기는 게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정상 적혈구를 가진 애들이 자연 선택되어진 것이지. 그런데 말라리아 발병 지역에 가면요. 자, 일반 지역이고, 그지? 그러면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과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자연 선택되어진 거야. 자연 선택되어졌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보다 개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살기는 어렵잖아. 그지? 살기는 어려운데 왜 말라리아 발병 지역에서는 얘들이 자연 선택되었는가 하니까 얘들은 그지? 말라리아 원충이 정상적 혈구에는 기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기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거야. 알겠지? 얘들은 그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 말라리아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말라리아 안 걸리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발병하는 지역에서는요. 다른 지역보다 인마들의 개체수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지. 왜? 정상적인 사람은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지? 그래서 정상 지역에서는 일반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자연 선택되어졌다면 말라리아 발병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 선택되어졌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됐지? 그렇게 이제 봐주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병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됐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자, 요거 요즘에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일반적인 세균이 있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습니다. 우리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약물이거든. 세균을 죽이는 거야. 이 세균이 이제 세포벽을 갖고 있는데 이 세포벽 생성을 억제해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들은 항생제를 사용해도 안 죽는 애들이지.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항생제 내성세균이 있었겠나?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정상적인 세균들만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항생제 내성세균이 나타났잖아, 그지? 항생제 내성세균이 나타나는 거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생제 내성세균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네. 이거는 뭐라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거야, 사실은. 알겠지? 처음에 없었잖아, 맞지? 없었는데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돌연변이, 그지? 등으로 내성세균이 생긴 거지. 자, 생긴 상태에서, 자, 있는 상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지? 맞지? 있는 상태부터 여기에 있는데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누구만 주고? 정상세균만 죽겠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이렇게 이제 변했단 말이야. 그지? 변했어. 변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어차피 정상세균도 증식을 할 거고, 자, 증식을 할 거고, 항생제 내성세균도 증식을 하게 되는 거야. 개체수가 증가한다고. 맞지? 그래서 둘 다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 다 증식했다고. 근데 여기서 항생제를 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정상세균만 또 죽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집단으로 변화한 거다. 됐지?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돼 가지고 항생제 내성세균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사용 안 하면 항생제 내성세균은 증식을 안 하나? 증식하지. 맞지? 증식을 하기는 하는데 항생제를 사용 안 해도 얘도 증식을 한단 말이야. 그지? 하지만 정상세균보다는 개체수는 좀 적을 거야. 근데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얘들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요즘에 요 내용을 묻는 것도 있고, 요 밑에 이 실험 있지? 이 실험을 요새 출제를 자주 하는 편이야. 이 실험 봅니다. 털실이 있고요. 스타이로폼 구가 있습니다. 자, 스타이로폼 구가 있고 털실이 있어. 털실이 있는데 얘를 손에다가 벨크로 테이프를 붙였어. 야, 벨크로 테이프는 스타이로폼 구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겠지. 맞지? 그러니까 털실 방울들만 붙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벨크로 테이프, 자, 스타이로폼 구는요,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해도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벨크로 테이프 항생제라고 볼 때, 그지? 항생제에 해당된다고 볼 때, 항생제를 사용해도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 스타이로폼 구는요, 항생제 내성세균이 되겠고요.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의 개수가 줄어드는 털실 방울은요, 얘가 일반 정상세균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되겠지? 자, 그런데 요 이제 과정을 보면, 자, 처음에 총 40개를 맞추는 거야, 40개. 총수. 총 개수를 40개를 딱 맞춥니다. 40개를 맞추는데, 털실 36개하고 스타이로폼 구를 4개를 만드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20개가 될 때까지 계속 뽑아내는 거야. 20개가 될 때까지 뽑아내면 누구만 빠져나가? 얘만 20개가 되겠지. 얘만 20개가 없어질 거잖아. 그지? 왜? 스타이로폼 구는 벨크로 테이프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몇 개가 남는가 하니까 몇 개가 남았어? 16개가 남았겠지. 16개 남고 스타이로폼 구는 그대로 4개. 해서 총 20개 남았습니다. 맞지? 20개가 된 상태에서 다시 40개를 맞춘다고. 어떻게? 남은 거에 2배를 맞추는 거야. 자, 얘는 16개니까 2배로 하면 얼마? 32개가 되겠지.
그지? 요 2개 했습니다. 2배. 자, 그리고 얘도 2배를 하면 8개가 되겠지. 자, 요 상태. 요 상태에서 또 20개를 없애는 거야. 20개를 없애면 털실만 또 20개가 나갔지. 그럼 여기에 12개가 남는 거지. 여기는 8개. 그 상태에서 얘들을 또 2배로 만들어진다. 2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나 일반 세균이 증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지. 그지? 그래서 자, 12개가 2배가 됐으니까 24개. 그 다음에 얘는 2배가 됐으니까 그냥 16개. 총 40개 됐지? 40개 됐습니다. 그지? 40개. 여기도 40개. 40개 된 상태에서 또 요거만 20개를 없앤 거지. 맞지? 벨크로 테이프로 계속하면 스타이로폼 안 딸려오고 털실만 딸려올 거니까 요게. 그래서 몇 개 남았어? 4개. 16개. 그래서 얘를 또 2배로 하면은 자 8개에 32개.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털실 방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계속 이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타이로폼 구가 되게 많이 늘어난 거지. 그지? 자, 이게 바로 그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실험이다. 털실과 스타이로폼 구를 가지고 실험한 거. 요거 이해되나? 그래서 해석! 벨크로 테이프 사용 후 쟁반에 남은 세균의 모형은요,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살아남은 세균. 자, 그지? 벨크로 테이프 사용 후 남은 세균은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살아남은 세균이다. 그 다음, 더 남은 수만큼 더 넣어주는 것은 그지 살아남은 세균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지? 됐지? 그지? 그래서 여기 뭐 다른 거 뭐야? 그지? 그래서 요거도 있지. 벨크로 테이프로 세균 모형을 제거하는 것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세균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됐지? 그래서 털실방울이 여기에는 지금 괄호에 놔둬놨지만 그지? 털실방울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고 스타이로폼 구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야.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물어준다고. 알겠지? 질문을 하면 얘가 누구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이번에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개념 확인 문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자, 이런 형질의 차이를요, 좀 다르네. 변이. 그럼, 유전자 차이 때문에 유전이 되고,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는요, 유전적 변이. 그 다음,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 돌연 변이. 또 한 가지는요, 유성 생식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변이 있습니다. 핀치, 부리 모양이 다양하고요. 정상적 혈구도 있고 남모양 적혈구도 있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도 있고 있는 세균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이 변합니다. 먹이 종류가 달라지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고 자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자연 선택이 되겠지. 그지? 맞죠? 자연 선택. 다시 먹이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게 선택되었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해서 선택되었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존에 유리해서 선택되었어. 자연 선택입니다. 누가 자연 선택되어졌는가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섬마다 다른 모양의 그지 부리 모양이 다른 핀치 집단이 서식하게 되었고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아졌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다양한 깃털색입니다. 같은 종의 개체, 같은 종인데요.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뭐라고 한다고?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변이. 그 다음 유전적이냐 비유전적이냐.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유전적입니다. 동그라미가 아니네. 유.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유.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유전이 안 되는 거지. 맞지? 환경의 영향. 갑자기 추워지면 사람이 피하지방이 막 늘어나.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닌데 사람이 만약에 저기 극지방 쪽에 이주해 갖고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쪽에 극지방 쪽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요. 키가 좀 작고 동글동글해. 즉 피하지방을 많이 축적을 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종이 됐겠나? 아니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지? 아직까지도 그지? 이쪽에 더운 지방에 흙이 나고 자손을 놓을 수 있다고. 자손을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관계는 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유럽 정원 달팽이 껍데기는 개체마다 다르다. 이거는 유전자 차이. 여기 얘들의 털 색깔도 유전자 차이고요. 그지? 유럽적은 달팽이도 유전자를 그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지?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은 유전적 변입니다. 그 다음 운동으로 단련된 팔. 이거는 유전이 안 됩니다. B. 그 다음 3번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 원인. 돌연변이. 그래 유전자가 변한다 이 말이거든. 그지? 유전자 차이야. 유전자의 변화. 자 그러면 돌연변이 갑자기 변했어. 맞습니다. 유전자가 변해서. 체세포 분열에 의한 세포의 형성. 이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 이건 안 돼. 체세포는요.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지? 두 개의 세포로 되었을 때 체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얘나 똑같아.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이거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맞습니다. 그지? 기억티것 정답. 4번. 변이와 자연선택,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 OX입니다. 돌연변이는 집단에 없던 새로운 변이를 만든다. 맞지? 돌연이 갑자기 없던 형질이 나타났어. 이 말이고. 환경이 변하면 자연 선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 다음 자연 선택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요. 집단 내 각 변이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죠? 오이, 세 개 다 동그라미네. 그 다음 5번 항생제 내성세균. 자 있는데 기역과 니은은 각각 항생제 내성세균과 내성이 없는 세균 중에 하나다. 자 여기서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죽은 것, 그지? 죽은 것이 내성이 없는 세균이지. 그러면 그대로 살아남은 것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유전자 차이 때문이다. 그래, 그 다음 때로 그지? 증식하고 유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유전자 차이 맞습니다. 돌연변입니다. 요거. 두 번째,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세균 집단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헷갈립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거 요 유전 자연선택 쪽은 생각을 잘 해야 돼. 까딱 잘못하면 틀리거든. 자, 다시.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이야.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세균 집단에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이거든.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도 정상 세균 집단에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나왔지. 맞지? 그래서 항생제 사용하기 전에도 요게 생겼기 때문에 그지?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는 틀린 말인 거라. 알겠지? 그 다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니은이 자연선택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맞습니다.
그 다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니은이 기억으로 바뀐다. 그거는 택도 아닌 소리지, 그지? 맞지? 아닙니다. 그치? 자, 예, 272페이지에 실력어 풀겠습니다. 봐봐라. 1번. 그림은 어떤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바다의 형성으로 분리된 지역이고요. 기역하고 니은은 각각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중에 하나다. A, C는 서로 다른 날개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가 없을 때는요. 자, 여기 바다가 없어서 처음에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지? 바다가 없었어. 바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었지. 자, 그래서 자, 여기에 A라는 나비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중간에 바다가 된 거야. 바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어떻게 됐다? 지리적으로 분리가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지? 지리적으로 자, 분리가 됐어. 서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지? 이동하지 못하게 됐는데, 자, 이 기역 쪽에서는요, 그지? 기역 쪽이 아니고, 여기, 그지? 가나. 그지? 그래서, 가 쪽에서는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가 쪽에서는 갑자기 비가 나타났네. 맞지? 그리고, 자, 나 쪽에서는요, 시가, 없던 시가 갑자기 나타났어. 자, 그러면 이 기역은 돌연변이가 될까, 자연 선택이 될까? 그거는, 야, 분홍색에서 빨간 거, 흰 게 갑자기 나타났지? 그러면 이 기억은 돌연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 자, 두 번째 이 그림에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가 쪽에는 AB가 있었고요. 나 쪽에는 AC가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A는 도태되고 B만 남았지? 나 쪽에는 AC가 있었는데 A가 도태되고 C가 남았지?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았다. 이건 뭐가 된다고? 자연 선택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되겠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지? 근데 잘 생각을 해줘야 실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비 집단의 변이는요. 기억에 의해서 감소, 변이가 아니지. 기억은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감소한 것이 아니고, 맞지? 니은이 감소한 거지. 둘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지? 그 다음, 니은에 가에서 A보다 B의 생존율이 높다. B가 살아남았지? 가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A와 C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이 색깔이 다르잖아. 그지? 맞지?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른 것은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변이다. 정답 2번. 됐지? 그 다음, 2번 문제. 말라리아 나왔습니다. 맞지? 가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자, 여기가 말라리아 발병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말라리아 발병 지역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는 없잖아, 그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높게 나타난다. 맞고요. 말라리아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생존에 유리하게, 그래,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자연 선택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생존에 불리한 형질은 환경이 변해도 자연 선택되지 않는다. 환경이 변하면 자연 선택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 라고 했지.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에 그림은 어떤 생물 집단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형질이야. 형질이 달라 이 말이거든. 그지? 어쨌든 파란 집단에서 빨갱이가 갑자기 나타났고요. 이 빨갱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니 빨갱이가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니은은요. A 과정. 뭐라고?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 돌연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에서는
니은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었어? 그래, 니은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지? 뻘갱이들이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지, 그지? 유전이 됐기 때문에 자손에게 나타난 것이야. 맞고요. 디귿, C 과정에서 기억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더 유리하도록 환경이 변했나? 파랭이들이 더 많이 줄었지. 빨갱이들 늘어났고, 그지? 그래서 기억이 생존에 불리하게끔 환경이 변한 거다. 그런 얘기야. 그지? 기억 형질을 가진 개체 수가 유리댕. 기억 니은 정답 4번. 되겠지? 그 다음 4번에 어떤 섬에 사는 핀치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이 책은 원래 작고 연한 씨앗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가뭄으로 씨앗의 총수는 감소. 자, 씨앗의 총수는 감소. 그리고 작고 연한 씨앗보다 어떻게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아졌어. 원래는 얘였는데 씨앗 수도 감소하고 크고 단단한 씨앗으로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씨앗을 먹고 사는 핀치의 가뭄 전과 가뭄 후 부리의 크기를 조사했습니다. 자, 가뭄 전에는 빨강이제. 가뭄 전에는요, 부리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얼마? 9.5 정도 됐어. 가뭄 전에는 부리의 크기가 9.5가 됐어. 근데 가뭄이 있고 나니까 여기서 개체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이게 세로축이 개체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 있지? 맞지?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이 새의 개체수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이 면적이 개체수야. 그렇지? 근데 개체수가, 그지? 어떻게 됐어? 개체수가. 면적이 이렇게 바뀌었지? 바뀌었으니까 이 새의 개체수도 줄었다. 즉, 씨앗의 총수가 감소하니까 먹이가 부족하면서 새의 개체수도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면적이 줄었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9.5였는데 10 이쪽으로, 그지? 10 살짝 넘어가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리의 크기도 어떻게 됐다? 부리의 크기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왜? 가뭄 후에는 딱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지? 부리의 크기가 커야 잘 살아남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가뭄 시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되었다. 가뭄 시. 맞지? 부리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큰 부리를 가진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맞지? 그 다음, 가뭄 전에 비해서 가뭄 후에 부리의 평균 크기가 증가한 거지. 그 다음, 가뭄 전에 비해 가뭄 후에 핀치 전체 개체수가 증가,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개체수이기 때문에 증가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 4번.